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 자, 요것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근을 가정을 해서 뭔가 해결할 거거든. 지금 하는 그 유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구나. 문제에서 문제 풀이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내가 가정을 했어. 그러면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얘가 인수분해된 모양. 요것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지? 인수분해 된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차항 계수는 a인데 알파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의 1차식은 x-알파고 다른 하나의 1차식은 x-베타다 이거야. 그래서 요 1차식에서 이게 0 될 때가 알파고 x는 알파고 요게 0 될 때가 x는 베타다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식의 형태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러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네. 그지? 그러니까 두 근을 가정을 하면 이렇게 생겼구나. 인수분해된 식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죠? 그럼 요걸 전개를 해볼까? 이걸 이제 인수분해된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단 요걸 하나 중간 과정을 하나 또 중간 과정 필요하니까 중간 과정을 하나 적어볼게요. 요것만 전개를 해볼게. x제곱에 자 여기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한 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얘랑 얘가 자 요거는 두 근의 합이죠. 얘는 두 근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두 근의 합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2차 계수의 x제곱 마이너스 합 곱하기 x 그래서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계수가 2고 자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이 뭐랄까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1인 요런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 2에 자 2차 계수 2에 자, x제곱에 마이너스 합의 x에 플러스의 곱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됐나요? 오 간단하네. 자 되죠?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마저 전개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a 전개 계속 해봅시다. 자 a까지 분배하는 거야.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 요렇게 되면 그지? 이렇게 되면 자 이 식이 처음에 있는 이 식과 a 여기 밑에다 써줄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과 똑같다는 거잖아. 얘랑 같은 식인 거잖아. 그치? 같은 식인 거죠? 그러면 x제곱끼리 비교. x제곱은 똑같네. x항끼리 비교. 여기랑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랑 여기 플러스 b랑 같아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지?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긴 다른 색으로 할까? 자 지우고 자 여기랑 같아야 되겠구나 이거지.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볼게. 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b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바꿔 이거지. 요게 중요한 거죠. 부호바뀌어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됐죠? 그리고 파란색 부분도 상수항 부분도 a 알파 베타는 c죠. 따라서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두근의 곱은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다. 이게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여기 뭐 쓸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라고 하면 자 두근의 합은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2분의 요 마이너스 5의 부호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요거분의 요거 그러면 2분의 4니까 2 요렇게 된다 이거야. 그냥 바로 나오면 된다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되나요? 괜찮나요? 자, 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세울 수, 식을 어떻게 식을 어떻게 뭘 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이거 빨간색인가요? 검은색으로.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기억나요? 곱셈 공식 변형식 기억나요? 이런 것들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건데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겠다.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하는 거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그냥 단순하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요곳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막 이런 거 구하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얼마니?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야 이번엔 세제곱 또 구해봐 이런 거. 그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뭔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자 이건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과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나요? 선생님이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앞에 배웠던 걸로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 했던 부분을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거 연습하면 돼요. 그건 뭔데? 그러니까 이 조건을 요 앞에서는 알파하고 베타를 주고 뭐 알파 베타를 주고 했다면 지금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요걸 보고 확인하라는 거지. 요거분의 요거 부호 반대 4. 자, 그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주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라. 그럼 요거는 이제 16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20인가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요거는 얼마인가요? 이거 64고 얼마지? 94 36인가요?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100이네.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지. 이런 건 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결국에 뭐야?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용을 해서 푼다는 그런 거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또 곱셈공식 변형식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 자, 근을 우리가 2차 방정식 근 있죠? 근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근을 가정하기. 그러니까 근이 뭔지 몰라. 그러면은 근을 가정해서 하자. 근을 가정한 다음에 근을 가정한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거에서는 보통 대입을 했어. 대입하면 참이니까. 근을 가정하면 대입해. 대입. 근데 이제는 대입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다? 아, 근과 계수의 관계도 이용할 수 있다. 근과 계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정한 다음에 근과 계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혹은 요 중간에 내가 요렇게 있죠? 요런 식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죠. 이차항 계수 요 예를 들어서 써준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세 번째 뭐 어떤 방법? 자, 식을 세울 수도 있겠다. 식을 세워 가정을 한 다음에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뭔가 해결할 수도 있겠다. 보통 근데 식 세워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폭이 하나 더 늘었다 이거야. 중3 때는 그냥 주구장창 대입만 했으면 이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거죠. 뭐 해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2mx 플러스 2는 0. 자, 요놈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일 때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사항. 자, 분명히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다른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왜? 아, 얘가 유리수란 얘기가 없잖아. 그죠? 요 계수가 유리수일 때만 이거 켤레로 근을 갖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여기 무리수가, 그지? 한 쌍의 근을 갖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허근을 줄 때는 요 계수가 실수 계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였죠.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m이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봐봐, 요 두 군의 곱을 하면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만약에 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1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두 군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곱을 보면 그냥 플러스 2죠. 틀렸잖아. 이게 아니라고. 다른 근이 있는 거라고. 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을 가정하자. 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근을 그냥 정하는 거죠. 아무거나. 아무거나로 넣어보자.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 응? 그러면 자, 두 근의 우리 곱을 알 수 있죠? 두 근의 곱이 1이었잖아. 그치? 두 근의 곱 1. 그럼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3의 알파가 2니까요. 알파는 요걸로 나눠서 1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요거 유리화 할 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유리화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왜인지는 비밀. 저 분모가 양수되게끔 작은 수에다가 마이너스 해서 큰 수에다 플러스, 큰 수는 플러스, 작은 수가 부호 다르게. 그지? 절대값 작은 게 부호 다르게, 절대값 큰 거는 부호 같게. 그래야 분모가 양수로 나오니까 계산할 때 좀 편하다고. 그리고 이거 유리화할 때는 분모부터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그 분모 계산하면 이거 2 되는 거죠. 2. 그래서 이렇게 약분된단 말이야. 2가. 왜 선이 이렇게 됐냐? 약분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요게 다른 한 근이다. 그죠? 선택의 폭이 늘으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거였다면 이 문제가 만약에 중3 문제였다면 1 플러스 루트 3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막 신나게 제곱하고 막 쓰고 선생님 제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다? 선택의 폭이 늘어나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나머지 한 근 구했네.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근의 합은 요거 더하면은 2루트 3이네. 2루트 3. 근데 그게 자, 근과 계수 두 근의 합
자, 마이너스 a분의 b, 즉 요거분의 요거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부호 바꿔. 그지? 부호 바꿔. 여기 특별히 1일 때는 그냥 요거만 딱 보면 되죠. 요 부호 바꿔. 그러면 2m이잖아. 따라서 m 값이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가정에서 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 가정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뭐일까? 자,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3은 0. 자, 요곳에 두 근의 차가 2일 때. 자, 두 근의 차가 2다. 오! 그 두 근의 차가 2?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 두 근을 가정할 수 있겠다. 어떻게요?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 차가 2니까 큰 근은 알파 더하기 2 하면 되죠. 그 알파로 오늘따라 이상하냐? 모르겠다. 자, 한 근 알파? 큰 근은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여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서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야, 근데 잠깐 합 말고 곱으로 해야겠구나. 곱 먼저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곱이 있으니까 합은 모르는 거고, 그지? 자, 두 근의 곱은 자, 이거 곱하면 되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자, 요거분의 요거 3 이렇게 될 거고, 자,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 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는 1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이어서 자, 두 가지가 나오네. 뭐냐면 알파가 1이면 작은 근이 1이니까 다른 근은 1 더하기 2에서 3인 거야. 그러니까 1하고 3일 수도 있고 두 근이.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나머지 한 근은 2가 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두 가지 경우. 그럼 요때는 자, 두 근의 곱이 4니까 근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요거 부호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2m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 자, 요때는 두 근의 곱이 자, 둘이 곱하면 3이 잠깐만. 둘이 곱했는데 왜 4인가요? 3이잖아. 그리고 왜 곱을 했죠? 미안해요. 합이네. 왜 합이면 4죠. 합이니까 자연스럽게 합을 해놓고 여기는 곱이라고 쓰고 곱이라고 얘기했나요? 미안해요. 자, 합을 하는 거죠. 미안해. 합은 마이너스 4네.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m이니까 미안해요. 자, m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다. 괜찮죠?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식 하는 것 말고 또 이런 것도 해보자. 이거 말고도 뭐 응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 근과 계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미지수 값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요. 자, 요것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랬을 때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거지. 그랬을 때 a하고 b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이거 어떡하죠? 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요 위의 식에서 요 위의 식에서 자, 두 근의 합은 a고요. 자, 두 근의 곱은 b겠죠. 그지?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 두 근이 지금 이런 모양인 거야.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인데 두 근을 합한 건 마이너스 b고요. 자, 두 근을 곱한 거 이거 둘이 곱할 수 있죠. 자, 곱해 전개한 걸로 쓸까? 그냥 쓸까? 전개한 건 밑에다 쓰죠. 뭐. 자, 이렇게 곱해서 그게 a가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런 거를 적절히 연립을 해서
풀어라 이런 거거든. 우리는 지금 A하고 B를 구할 거니까 A하고 B만 생기게끔 해봅시다. 약간 곱셈공식 변형할 때 여기는 이제 수로 나와 있는데,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합과 곱이 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 합과 곱이 문자로 돼 있는 거니까, 그지? 요런 거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그지? 그럼 요 위의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위의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니까 요걸 a라고 쓸 수 있겠죠. a. 그래서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 요렇게 될 거고, 그죠? 자, 요 식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a인데, 자, 요 알파 베타가 이제 b니까 b, 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에 마이너스 한 거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1은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들을 연립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위의 식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네. 이항하면, 그죠? 이항하고 이렇게 b 이항, e 이항. 자, 그리고 요거는 요 문자들을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여기가 2a, 자,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요거 1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1. 얘네들이 연립해주면 되겠죠. 3a는 3이니까 따라서 a는 1이고, 자, a가 1일 때 b도 1이다. 이런 식으로 a, b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충분히 해볼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식 세우는 것도 한번 보면,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x제곱 계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식 세우는 거 요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거를 좀 응용을 해봅시다. 여기가 요렇게 해서 쫙 해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그거 있었죠? 그 한근이 주어졌을 때 켤레근 했던 거. 그러니까 켤레근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2-루트3을 근으로 갖고 계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인 거예요. 그리고 x제곱 계수는 그냥 1로 합시다. 귀찮으니까 1. 그러면 봐봐. 오, 선생님, 계수가 모두 유리수예요. 유리수 계수일 때는, 자,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공짜로 나오는 거죠. 2 플러스 루트 3으로. 그지? 그럼 이걸 이용하면, 자, 두 근의 합은 그냥 4가 되고, 그지? 둘이 더하면. 자,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요거처럼 식 세우겠다. x제곱, 자, 2차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혹은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갖고, 글 말고 근 근으로 갖고, 이번에는 계수가 모두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실수일 때 라고 했어. 그러니까 계수가 모두 실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켤레로 근을 가지니까, 그지? 켤레 근을 가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합은 4고, 곱은, 자, 둘이 이제 4 플러스 1이 되니까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세운다? 자, 2차항계수 1이라고 했을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요.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앞에서 배운 거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이제 뭐 자주 보이는 거니까, 이런 거 있거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보면 얘는 요렇게 생겼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요. 선생님 뭔데요? 개수가 여기 개수가 거꾸로 그죠? 개수가 거꾸로네? 신기하네? 왜 그럴까? 요거는 그냥 한번 알아만 둡시다. 알아만 둡시다.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까 이거 지웠구나. 자, 우리 근을 가정하면, 근을 가정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첫 번째는 대입하는 거, 중3 때 많이 하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라고 했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대입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거 참고로 알파하고 베타는 0은 아니야. 왜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쓰려면 그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쓰려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면 안 되잖아. 분모에 0 쓰면 안 되니까. 두 근이 모두 다 0이 아닌 근일 때야.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당연히. 0이 아닐 때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C도 0이 아니다. 그죠? 여기 0 들어가서 참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죠? C도 0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요거 2차 방정식 될 수 있는 거죠. C가 맨 앞에 와서. 그지? C가 0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알파에 대해서. 자, 알파만. 자,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래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가 A, 얘는 알파분의 B, 얘는 알파 제곱분의 C는 0이에요. 그죠? 자, 이게 성립을 해요. 같은 방식으로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기 베타로 들어가면 되니까 베타 제곱으로 나누면 A는 A 플러스 베타분의 B 그 베타 제곱분의 C는 0이 성립을 해요. 요 두 가지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자, 요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에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자리를 미지수로 딱 설정을 해서 봐봐. 여기가 알파분의 1이 들어가고 알파 제곱분의 1이 있는 거야. 그지? 요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쓸까? 알파분의 1 알파 제곱분의 1 여기도 베타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은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봐봐. 알파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x에 알파분의 1 대입하면 요 식이고 요 위의 식이고 요 위의 식이고 자, 베타분의 1을 x에다 대입하면은 요 밑에 식인 거잖아. 이게 두 개가 성립하니까 그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 그럼 요 위에 있는 내용이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되죠. 됐나요? 요런 것도 하나는 알아줍시다. 요런 내용 하나쯤은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용하는 게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비슷하게 그냥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주고요. 이런 거. 자, 요곳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근을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으로서 갖는 어떤 2차 방정식 구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알파 더하기 베타랑 아니 이거 말고 이걸로 할까?
좀 복잡해 보이게. 알파 제곱 좀 복잡해 보이게. 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요걸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달래. 오씨, 그럼 뭐 어떡하죠? 그니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요거 생각하는 거야. 여기 위에 켤레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의 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얘네들의 합.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합은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쓰면,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식 가지고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 거 알고 알파 베타가 1인 걸 아니까. 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보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잠깐 이거 바로 안 나오시는 분은 잠깐 멈춰놓고 생각한 다음에 보세요. 됐지? 그러면 요 놈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4고, 요거는 통분하면은 좀 어려워요? 자, 앞에 거는 이거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지? 요게 이제 16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4니까 얼마예요? 18이네요. 그지? 그러니까 합이 18이고, 자, 곱은 이쪽에다 써야 되나? 곱은 얘네들이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고, 알파 제곱하고 요걸 곱하면은 알파네. 그냥 알파가 하나 약분되니까 알파. 요렇게 곱한 건 베타.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는 알파 베타분의 1. 그죠?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요거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건 1이고요. 1. 자, 요거는 4고요. 자, 요거는 1이죠. 1. 그래서 합이 6이네. 곱이 6이네. 자, 그러면 뭐야? x, 2차 항계수 1이라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자, 2차 항계수가 뭐가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a배 이렇게 하면 돼요. 그지?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뭐냐면 지금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 정수근에 대한 얘기거든. 정수근 얘기인데 그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정수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근의 조건을 준 거야. 정수인 근을 가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정수인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 근데 분명히 조건이 정수라는 걸 줬죠. 근이 정수다. 그러니까 근을 이용해서 근을 가정하여 요 가정한 근에 대한, 그지? 가정한 근에 대한 식을 세운 후, 자, 정리하여 일일이 대입합니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거거든? 뭔 소리예요? 이게 어려워요. 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게 있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은 0.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일 때. 선생님, 정수근이라면서요. 자연수, 양의 정수. 알겠죠? 선생님, 자연수 이퀄 양의 정수. 이해되시죠? 양의 정수. 선생님, 정수근이라면서요. 갑자기 왜 자연수가 나와요? 자연수는 양의 정수. 알겠죠? 자, 양의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자, 그러면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자, 근을 가정해. 자, 일단,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가정을 해. 근데 알파랑 베타는 둘 다 뭐라고? 자연수야. 그지? 양의 정수야.
그죠? 자, 가정한 근에 대한 식을 세우자. 그래? 그럼 가정한 근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봤더니 뭘 할 수 있어?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신나게 배웠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식을 세웁시다. 알겠죠? 어떻게? 두근의 합이요. m 플러스 4고요. 또 두근의 곱은요. 뭐예요 이거? 3-2m이에요. 여기 계수 1이니까 어차피. 그죠? 선생님 다 썼는데요? 그럼 가정한 근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가정한 근에 대한 식을 세운다. m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m을 모르는 거고 가정한 근은 알파와 베타니까 얘를 알파와 베타에 관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m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서 m은 4만 이해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니까 요거를 여기 있는 m 자리에 넣어줍시다. 괜찮죠? 3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 근데 이게 정리를 할 때 그냥 방식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활용되는 그런 뭐랄까 약간 정해져 있는 패턴이니까 약간 정해진 패턴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연습을 보고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약간의 패턴이니까. 자, 정리해볼게요. 알파, 베타. 요거 분배한 거 이항할게요. 플러스 2알파고요. 자, 요거 플러스 2베타로 이항될 거예요. 그지? 그리고 상수항은 이쪽으로 그냥 놔둘게. 상수항은 여기다가 그냥 놔둘게. 여기 8하고 얘 더하면 11이거든요. 상수항은 놔둘게.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여기 혹시 항 4개짜리 인수분해 기억나세요? 항 4개 인수분해. 자,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자, 2개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개, 그리고 2개. 할 거거든? 근데 여기 2개 아닌데요? 여기 만들어줄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마찬가지, 여기도 베타 플러스 2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 2베타잖아. 2베타라고? 그럼 요렇게 되게끔 만들란 얘기야.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해? 4가 필요하죠. 양변의 4를 더하자. 양변의 4를 더하자. 그럼 여기 됐죠. 좌변 됐죠. 그럼 우변은 자연스럽게 15로 만들어짐.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좌변 마저 인수분해 베타 플러스 2로 묶어주면 남는 거 알파 플러스 2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요. 15. 자, 이때 알파 베타가 자연수래매.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확인하자. 이제 확인. 어떻게? 야, 자연수니까 이거 분명히 2보다 큰 자연수, 2보다 큰 자연수, 자연수끼리 곱해서 15가 나와야 돼. 오케이. 3 곱하기 5네요. 3, 5, 15네요, 선생님. 선생님, 5, 3, 15도 되는데요? 네, 5, 3, 15도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알파하고 베타만 이제 바뀐 거니,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3이고, 알파가 3일 때 베타가 1이다. 결국 두구는 1하고 3이다. 그죠? 요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똑같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두구는 1하고 3이다. 이건 거죠. 이게 다예요. 됐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뭘 구하는, m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m은 자, 두근 1하고 3이야. 여기 1하고 3이야. 더해 4니까 m은 0이네. m은 0이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정수근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확인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좀 어렵고 요것도 복잡하게 나오면 또 힘들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